어이 우야흠 우야흠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제 제왕절개를 시술을 해서 말하자면 아이들을 이제 좀 태어나게 하죠. 그런데 그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과학 사이언스지에 이제 그 기록된 것을 보면 양수에 쌓여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가임 기간이 이제 대략 뭐 273일에서 283일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280일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그 조건을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과 맞추어서 한번 실험을 해 봤더니 대략 5억 6,5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이제 과학 발표들이 그렇게 게재됐어요. 그러면 모태에서의 하루가 대략 한 200만 년 정도를 이제 더 이제 익혀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그 시간을 선택해서 끄집어내면 참 좋은 팔자를 이루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어떤 욕심이죠.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덜 익었을 때 아이를 끄집어내는 거죠. 말하자면 280일을 채워야 되는 아이가 270일에 태어난다든가 260일에 태어난다든가 하면은 열흘이나 20일 더 빨리 말하자면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덜 익었다는 거죠. 덜 익어. 사람이 때때에 자연과 함께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계절을 맞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 덜 익어서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이제 봄은 봄대로 익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익어야 되고 가을은 가을대로 익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좀 덜 익어서 나온다면은 정상적인 자연분만을 했을 때의 아이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그 논문의 이제 논제예요. 그게 좀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그건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얘를 말하자면 이제 강제적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말을 하자면은 5억 6,500만 년을 기다려서 얻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긴 세월을 삭히고 즉 익혀서 이제 참 자연분만으로 이제 고통 없이 참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산모들이 요즘에 이제 그 말하자면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그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일면으로는 아이에게 좋은 좀 팔자를 만들어 주자 하는 의미에서도 많이 지금 성행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대략 보면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부터는 거의 뭐 제왕절개가 아주 유행병처럼 아주 휘돌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이제 80년대, 90년대, 뭐 지금 2020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거의 한 40년 이상의 세월을 우리도 말하자면 이제 그 산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의 팔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의뢰 그냥 막 그 제왕절개를 났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모태에서의 하루가 대략 200만 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200만 년이라고 하는 것을 덜 익어서 나왔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덜 익어서 나오는 거죠. 열흘만 돼도 얼마 되겠어요? 1,000만 년 아니에요? 1,000만 년. 1,000만 년. 그리고 뭐 한 5일만 돼도 1,000만 년, 열흘만 되면 2,000만 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덜 익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인생에는 내가 이제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그러면 자, 인생의 봄은 우리가 이제 20살까지라고 했고, 요건 이제 22살부터 43살까지라고 했고, 이것은 44살부터 67세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봄은 조상궁이요, 여름은 부모궁이요, 가을은 자신의 궁이다. 그러면 자신이 뱃속에서 나를 일찍 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조상과 부모의 관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특히 이 부모의 관계에는 책임을 필히 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모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자율분만을 했을 때의 그 계절에 이제 말하자면 그 고통이나 어떤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힘을 지니고 태어났을 텐데 좀 덜 익어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우리가 43세까지가 부모궁이죠. 부모궁. 그럼 대략 부모궁의 한절기가 40살에서 43살까지가 여기 환절기죠. 조금 더 요걸 또 가져오면 45가지가 되겠죠. 45가지가 환절기라고 하면 이 환절기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린 아이가 커서 45살까지는 부모의 어떤 그 말하자면 보살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 시기 넘어가면 자신이 이제 세상을 살아오는 경륜이나 연륜 이런 걸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환절기 40살에서 45살까지, 넓게 봐서 45살까지 요 나이에서 돼요. 이때가 이제 자연으로 말하면 여름이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아주 태양열이 가장 강하게 비칠 때입니다. 곡식을 익히기 위해서 그냥 아주 이 머리가 아주 벗겨지고 뜨거워질 만큼의 그 우리가 이제 말복 때쯤 되죠. 말복. 그 더위에 누가 책임을 져줘요? 이 아이를?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덜 익혔으니까. 부모가 덜 익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40살부터 45살까지의 실패할 수가 있다. 실패수가 있다. 실패수. 실패수란 뭐예요? 부모의 잘못으로 덜 익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때때에 익어야 한다. 내가 너무도 많이 강조하는 얘기고, 모든 일은 때에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대처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을 해서 익어서 나온 사람과 덜 익어서 부모가 빼냈을 때의 관계는, 이건 행동이 다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당연히 당사자가 손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손해를 봐야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 요즘에는 이제 그 세상이 나이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1인 세대의 어른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 자식들이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뭔가 이끌려서, 안 해야 될 걸 해주어서, 부모가 탈탈 자식들에게 털리는 거예요. 그 자식인들 부모를 털어내려고 해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덜 익어서 나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깡통을 차게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덜 익어서 하는 행동이 온당치 않기 때문에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당당해야 됩니다. 왜 당당해야 되느냐? 여성이 임신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연분만을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산고의 고통을 당해서 한번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과 함께 자신을 낳으면서 한번 싹 청소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섭고 겁이 나서 말하자면 자식을 제왕절개로 낳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제왕절개를 했으면 누가 책임져요?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엄마가. 네.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세상은요, 어느 것 하나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다 공짜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제왕절개를 원하신다면 아이들에게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아니면 산모에게 뭐가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나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건강한 여성들도 그냥 아유 나 그냥 주사 맞고 그냥 한번 마취해가지고 정신 한번 잠 한숨 푹 자고 나면 애를 욕구를 해서 끄집어내니까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들 다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짜 없죠. 그 아이가 크면 이제 덜 익어서 나왔으니까 자연히 덜 익은 짓거리 하지요. 사람이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의 계절을 알고 또 자기가 그 나이, 때때의 계절과 함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자신이 할 일을 자신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30대, 40대 애들이 부모의 의지에서 속된 말로 얼레벌레 하고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만든 거예요, 부모들이. 뭐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아이고 세상 일은요 다 전부 다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 또 하셨던 분들이라도, 아니면 앞으로 애를 낳고자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제왕절개 하시지 마시고 자연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이치를 정확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그 고통이 참 무섭고 싫어서 참 아이를 그렇게 했을 때에,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가지지요. 덜 익었으니까 자연이 망가지지요. 주위에 정상적인 정상분만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밀리지요. 뭐 더러더러는 똑똑한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덜 익어서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꼭 본인과 부모에게 화가 돌아옵니다. 그 화라는 것은 뭐예요? 본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스스로 덜 익은 애를 빼냈기 때문에. 남들은 제대로 딱 익혀서 나오는데 덜 익혔다면 어떻게 됐어요? 계절의 순환을 모르고, 계절의 이치를 모르고, 자연의 순리를 모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상호관계나 위아래 관계 다 지금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덜 익었기 때문에 덜 익은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유다, 뭐 민주화다, 평화다, 개발린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덜 익어서 나온 애들이 덜 익은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를 덜 익혀서 낳기 때문에 부모들 고생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기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부모가 속상하는 게 아니라 환절기, 여름까지는 부모공이에요. 봄은 조상공이고 여름은 부모공이고, 45세가 되면서는 이제는 자신의 공이 되는데, 자신의 공을 포함한 초기의 시기와 부모 공에 속하는 시기 40살부터 45살까지 대략 한 5년 6년간은 망가지기 때문에 부모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인생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어찌 보면 이제 참 의사가 처방을 내리듯이 임상을 많이 이제 그동안 이제 사람들 겪어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제 물어보죠. 이제 이거 제왕절개 일어났습니까? 자연분만 났습니까? 분명히 물어보죠.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가능하다면은 아이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더더구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제왕절개 한다는 것은 아주 낭설에 속합니다. 어느 부모가 좋은 날 나쁜 날 택해서 어느 부모라고 자식들을 나쁜 날 태어나게 하겠어요? 다 하늘에서 점지해서 하늘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가임 기간이 270일에서 283일까지라고 하니까 그 대략 한 2주 정도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애들도 좀 있겠고 조금 늦게 나오는 애들도 어떤 경우는 300일이 넘어서 나오는 아주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10개월을 넘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자연의 순리예요. 그것도 때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늦게 300일 넘어 10달을 꽉 채우고서도 더 늦게 말하자면 300 한 5일 7일 그럴 경우도 봤습니다. 왜? 그것은 하늘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만들어요? 근데 하늘에서 다 그것을 알아서 하는데 제왕절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내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서로가 고생입니다. 서로가 고생. 내가 오늘은 고사 중에 순망치한이란 말씀을 내가 드리죠. 순망치한. 이 말은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데 그 보호막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빨이 시렵죠. 보세요. 입술이 있어서 꽉 닫고 있어야 이 치아가 온전할 텐데 이 입술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이제 있었던 고사가 춘추 이제 전국시대에 이제 진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의 이제 그 국경을 접하게는 괭나라라고 있습니다. 좀 이름도 좀 희한한 이름인데 괭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괭나라 사람들이 이제 진나라 접경 말하자면 이제 그 나라의 영토를 넘어서 참 사람들을 침입해서 괴롭힌 것 말하자면 그 왜구들이 우리 그 남쪽에 그 침몰해서 참 우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이 진나라를 좀 괭나라고 하는 나라가 좀 괴롭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나라에서는 이 괭나라 이걸 공격해서 없애버려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꾀를 내지요. 괭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그 우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웃이 있었는데 가장 그 괭나라하고 우나라는 이제 서로 이제 참 친하게 지내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우선 우나라에게 가서 괭나라를 좀 치러 갈 테니 길을 좀 빌려주시오라고 부탁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나라에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거길 지나가도록 그걸 참 해주겠느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나 좋은 말들이나 공물을 좀 좋은 걸 보내서 우나라 왕을 한번 떠봅시다. 그래 좀 설득해서 우리가 이제 객을 치러 가야 되겠는데 우리 객나라가 우리를 이 국경을 참 문란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객나라를 치러 가야 되겠는데 너희가 좀 도와주라. 너희 길만 좀 비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나라 왕이 그 속 깊은 뜻을 모르고
모르고 덮벅 그 많이 가져온 귀한 보물들, 좋은 말들, 뭐 이쁜 여자들, 뭐 보석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잔뜩 갖다 주니까 입이 벌어지면서 길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오나라의 그 대신이 진나라의 그 속셈을 알고 어차피 괭나라를 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칠 것이라는 것을 머리에다 염두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우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응? 쟤네들이 나한테 곡물도 이렇게 좋은 걸 갖다 바치고 이러는데 쟤네들이 나를 칠 일이 없다 하니까 우리는 참 이 좋은 보물을 받아서 쓰면 된다 라면서 아주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대신이 왕에게 이렇게 나와서 그 대신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딱 데리고 다른 이웃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남긴 말이 우나라는 망한다. 언제? 올해 안으로. 괭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남기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는 우나라를 통해서 괭나라를 갖다 치고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접경을 통해서 군대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나라를 해서 우회해서 뒤로 들어오니까 거기는 방비를 안 하죠. 왜요? 국경선이 이 진나라하고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파죽지사를 안 해야 되죠? 그냥 아주 그냥 일거에 그냥 괭나라가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괭나라가 망하고 이제 우나라를 통해서 다 군대가 이제 쫙 출정해서 이제 자기 나라를 돌아가지요. 근데 우왕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진나라 군대가 나오니까 다 대신들을 쫙 모아놓고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데 진나라 군대가 딱 우왕을 잡아서 목을 쳐버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왕의 목을 쳤다는 얘기 뭐예요? 그 나라 망했다는 얘기죠. 진나라한테 그냥 망했다는. 그러니까 우왕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네, 순망치 아닙니다. 즉 자기들이 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간에 있어서 진나라와 직접적인 싸움으로 벌릴 일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그 입술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빨을 치러가게 하라고 길을 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입술만 망한 게 아니라 이빨까지 자기 몸까지 다 망한 거죠. 세상살이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당구의 예를 들면 쿠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션. 3쿠션이라고 하는데 그 알다마가 직접 내가 다마를 쳐서 저 다마를 딱 맞춰서 저 다마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저쪽에 있는 다마를 때리는 게 쿠션이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거죠. 지금은 나의 공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왕은 그걸 받아들였으나 궁극에는 어떻게 돼요? 궁극에는 자기가 아주 진나라한테 나라를 진상한 꼴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순망치안의 원칙, 순망치안의 일들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너와 친한 또 다른
누구를 포섭해서 이 사람을 포섭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화가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 힘을 길러야 하느냐? 왜 힘을 저축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만큼의 가질 걸 가지고 있어야 또 내 주위에 또 인맥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어떤 유사시에 서로가 이렇게 또 화합해서 또 어떤 일을 또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일을 대처하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할 때도. 내가 너를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느 계기에 의해서 딱 몰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그때에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야지 진나라에서 보물 많이 갖다 주고 보석 많이 갖다 주고 이쁜 여자들 갖다 준다고 해서 군대를 통과시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의 이민자란만 하더라도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 명나라 치러 가는데 야, 나 조선 너희들 길만 좀 비켜주라. 길만 좀 내주라. 이러고 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지? 무슨 소리냐? 너는 명나라가 목적이야. 우리 한국 치러 왔구나.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놈들에 의해서 무참히 이 강산이 유린되고,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달도 안 걸렸답니다. 그러니 뭐 그 시대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 타고 다녀야 올 수 있는 시간에 전쟁까지 해가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달뿐이 안 걸렸다는데 그거 뭐 얼마나 막 그냥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에? 일본 군대가 뭐 12만 명인가 얼마가 배가 뭐 600척인가 700척인가 몰려왔는데도 우리나라 부산에 군대가 얼마나 있었어요? 10,000명도 없었어요. 10,000명도. 6,000명인가 7,000명인가. 네. 그리고 당파 싸움을 해서 당파 싸움. 2조 500년의 정신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왕권을 지키기 위한 나라였어요. 백성들은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순조가 저 의주까지 도망가서 선조가 저 의주까지 도망가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백성들을 좀 활용해서 좀 이 난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을 냈는지 모르나 일본 놈들 당시에 우리가 이제 양반 상민 어떤 관계를 보면요, 90%가 다 그냥 한 85% 정도가 다 노비예요, 노비. 상위 5% 양반이고 10%는 일반 평민이고 나머지 70% 80%는 다 그냥 상놈들이 노비들이에요. 그러니 노비들이 호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말하기를 또 사기질 치죠. 국민들 위해서. 야, 너희들 일본 놈들 보가리 2개만 따오면은 내가 너 노비 문서에서 풀어주고 평민으로 만들어주마. 얼마나 한이 미쳤으면 이 노비들이 풀을 싸질머지고 일본 놈들 보가리 2개씩을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다 소금에 절여놨는데 나중에 도망갔던 양반 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임금이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또 얘기가 좀 엇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뭐 내가 없었던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국민들은 없었어요. 국민들 생각 없었어요. 왕권만 유지합니다. 왕권만.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기해서 죽이지 않았겠느냐. 왜? 인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어떻게 뭔 자리를 줘야 돼요? 최고 영의정짜리 줘야 안 되겠어요? 근데 영의정짜리를 주려고 보니까는 이 당파 싸움에 그거 이순신이 서울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거 죽여야 돼. 그래서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순망치안이라고, 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렵다.
일본 놈들 말대로 나 명나라 치러 갔더니 길 좀 빌려달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백성들이지, 양반 놈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아, 물론 다라 그래서 뭐 100%가 아니라 한 99%는 예, 다 도망갔어요, 산속. 그리고 나머지 1%, 2%의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싸워서 참 그나마라도 이 나라의 간판을 안 내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서 간판, 조선 간판 내리는 거죠, 뭐. 순망 제한의 이치를 잘 좀 품으시고, 누구라도 항상 힘을 기르시고, 누구라도 건강을 유지하시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